그러니까 픽슬러라는 사진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미지 합성에 대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학습을 했는데, 지금까지 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이제 오늘 우리가 최종적인 그 합성의 마지막 단계인 배경 이미지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사진 합성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미지들을 그 픽사베이에서 복사를 해왔죠. 픽사베이에서 두 개의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를 해왔고, 이제는 다운로드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 복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은 좀 자연스럽게 됐으리라고 보고, 순수하게 사진 편집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어쨌든 이 픽슬러라는 게 인터넷 기반으로 이 브라우저 안에서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필요 없이 브라우저 안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미지 편집을 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도구입니다. 무료 온라인 사진 편집. 여기 제목 자체에 모든 것들이 특징이 집약이 되어 있죠. 그리고 더군다나 얘가 AI 이미지 생성기나 AI 디자인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요 기능을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면 아마 얘가 약간 유료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무료 기능에서 있는, 결국 필요한 게 그거니까. 그래서 여기 뭐 배경 없애주고 템플릿 베이스드, 템플릿 베이스드라는 이야기는 이미 많은 틀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정해진 틀 안에서 안에 필요한 이미지를 바꾼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디자인할 수 있게 하는 거죠. 아주 고급의 것을. 하지만 이제 우리 입맛대로는 할 수 없다는 거. 빨리빨리 괜찮은 거 좋게 만드는 건 좋지만 우리 입맛대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그냥 인공지능 개념을 도입해서 알아서 해주는 게 이제 픽셀 익스프레스고, 그 다음에 배경을 이렇게 주로 우리가 배경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없애고 하는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죠. 그런 거 대비해가지고 배경만 이렇게 간단히 없애주는 기능은 따로 이렇게 있고, 맨 앞에 픽슬러 에디터 어드밴스드 포토 에디터라고 해가지고 요 기능을 우리가 사용했었죠. 자, 이거 사용하기 전에 항상 이제 여기 로그인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, 이걸 거치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이 세 가지 계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겠죠. 그러면 여기에 자신의 프로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물론 이제 저장을 해두지 않았다면 암호를 물어올 수도 있겠죠. 그러면 그 과정에서 암호를 입력하면 됩니다. 그리고 픽슬러 에디터를 들어가면 되고, 만약에 이 픽슬러 에디터를 사용한 적이 있다면 밑에 지금까지 만들었던 히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.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 부분에는 아무것도 없겠죠. 히스토리가 있고, 이미지를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편집을 시작을 할 때는 요 이미지 열기를부터 시작을 하고, 우리처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상태에는 요 밑에 히스토리 중에 자기가 최근에 작업한 것들을 불러가지고 하면 되죠. 일단은 편의상 이미 만들어진 거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게 나비가 있는 이미지에서 추출해가지고 이 배경이 되는 꽃 그림에다가 합성까지 시켰죠. 그래서 나비를 추출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이건 별도의 그 이미지에서 작업을 했을 건데, 나비 추출하는 거 한 번만. 네. 그러면 요거보다는 여기에 나비가 있으니까 자, 이렇게 나비가 있는, 하여튼 뭐 나비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가 추출을 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추출을 할 때 어쨌든 이 전체를 추출을 하고자 하는 전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. 전체를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, 지금 이 이미지, 나비 이미지 같은 경우 보면 뭐 이 날개라든가
이런 쪽은 좀 무난하게 이렇게 딸 수 있게 돼 있는데, 특히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더듬이 부분이 굉장히 얇게 돼 있어 가지고, 좁고 얇게 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추출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. 그죠? 그럴 때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이 탐색 쪽에 있는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이 나비 부분에 대한 것도 쉽게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어쨌든 전체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, 그 전체를 선택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요 올가미 기능, 올가미로 선택이라고 돼 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이 올가미로 선택을 하는데, 여기 뭐 마술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경과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을 때는 이 마술봉을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딸 수가 있어요. 그거는 그럴 상황일 때 할 수 있는 거고, 이처럼 어쨌든 내가 원하는 거를 내 입맛대로 정확하게 이렇게 딸 때는 이 올가미 기능을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딸 때는 바로 그냥 이 올가미를 누르면, 항상 여기 있는 버튼 무엇을 누르든 간에 특징이 요 두 번째 줄 메뉴의 두 번째 줄에 그 메뉴에 관련되어 있는, 메뉴의 동작과 관련되어 있는 세부 속성들이 나옵니다.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기능마다의 타입, 모드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고, 뭐 여기는 타입과 모드가 이렇게 나오고, 그 다음에 항상 뭔가 작업을 할 때 이 마우스가 어떤 형태로든 움직여야 되는데, 혹은 움직이거나 선택하거나 지정을 할 때 그 사이즈가 있어요. 그게 이제 요 패드나 규격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, 일단은 뭐 지금 한 50 정도로 되어 있는데, 요걸 눌러보면 이렇게 숫자를 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패드는 퍼짐의 정도죠. 퍼짐의 정도. 자, 일단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게 이제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이게 자유가 있고 다각형이 있고 베이지 곡선이 있고, 말 그대로 다각형은 직선 형태로 선택할 때 굉장히 유리하고, 그 다음에 베이지 곡선 같은 경우는 원형에 이렇게 기울기를 주어가면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고, 그 다음에 하나 특징이 자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경계선에 대충 따라가면 이 자석이 탁탁탁 붙듯이 이 자석 형태로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 전체의 모양을 선택할 때는 이 타입을 자석으로 해놓고, 그 다음에 여기 모드는 새로운 선택, 모드는 이제 새로운 선택, 그 다음에 추가 삭제가 있는데, 추가 삭제는 수정을 할 때 일단 대충 선택을 해놓고 수정을 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. 근데 요거 이제 전에 우리 배웠듯이 요거 사용할 때는 이걸 일일이 모드를 눌러가면서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보다 항상 새로운 선택에 두고 요 그 단축키 Shift 키나 컨트롤 키를 눌러가면서, Shift 키는 삽입을 할 때, 선택 추가를 할 때, 그 다음에 컨트롤 키는 선택 제거를 할 때 눌렀다 뗐다 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 모드가 자동 전환이 됩니다. 그래서 일일이 여기 안 눌러도 단축키를 활용하면 쉽게 모드를 바꿀 수 있습니다. 어쨌든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선택할 때는 요 타입을 자석으로 해놓고, 모드는 전체 선택으로 한 다음에 얘를 선택하면 됩니다. 선택하는 방법은 그냥 일단 뭐 자기 나름대로 시작점을 하나 잡고, 시작은 어디라도 관계없어요. 시작점을 하나 잡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방향도 관계없습니다. 어느 쪽을 하든 간에. 그래서 보통 뭐 오른쪽으로 많이 돌리니까 시작점을 잡고 이렇게 가면 자기가 대충 알아서 자석처럼 이렇게 붙여갑니다. 붙여가면서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는 것을 보일 겁니다. 그 다음에 더듬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작업을 할 때는 좁아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통과를 시킵니다.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나중에 어차피 수정해야 되니까, 어쨌든 전체 한 바퀴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조금 뭐 안으로 들어가거나 바깥으로 나가거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리는 게 중요하다. 어차피 뭐 수정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수정 좀 틀리는 게 많아도 괜찮아요.
일단은 대충 한 바퀴 돌리는 게 중요해요. 자, 끝까지 시작점이 왔다 했을 때 마우스를 놓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처음과 끝을 연결해 가지고 전체 선택이 된 형태를 마치 경광등 표시하듯이 보여줍니다. 일단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게 중요하죠. 그러고 수정을 하면 되니까. 자, 수정을 할 때는 혹시 이거 이제 우리가 이거 선택하다가 이게 마우스가 흔들리거나 우리가 이게 좀 감각이 둔해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렸을 경우에는 일단은 그 선택하고 있는 걸 중단을 해야 되죠.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은 얼른 빨리 시작점까지 가서 그 아까 했듯이 시작점 뭐 중간이라도 그냥 너무 많이 틀려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. 그래서 그런 판단이 들면 시작 부분으로 마우스를 옮겨가서 마우스를 떼고 한번 클릭하면 어쨌든 종료를 해주죠. 그 상태에서 히스토리를 한 단계 앞으로 해서 한 단계 이전으로 해서 거기서부터는 어쨌든 선택하기 전 상태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되죠. 그렇게 틀렸을 때 요령이다. 자, 그리고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할 때는 확대를 해서 하는 게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그리고 수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자석 모드 하면 확대된 상태에서는 너무 이게 민감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이 자유 타입. 왜 그러냐면 확대가 되었을 때는 자유 타입으로 조금 틀리게 가도 대충 맞기 때문에 그래요. 워낙 이게 확대가 많이 돼서 수정하러 갈 때는 반드시 자유 타입을 자유로 한 다음에 모드는 그대로 두세요.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. 그리고 내가 시작점 수정 시작점 어디라도 관계없습니다. 그 부분을 이렇게 최대한 확대를 시킵니다. 확대를 시키면 두 가지 상황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지금 이것처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선택된 게 삐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이 삐져나온 부분을 없애야 되는 부분이죠. 선택을 삭제해야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까 선택 삭제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죠? 컨트롤 키를 딱 누르면 모두가 자동으로 요 선택 삭제 쪽으로 움직입니다. 그죠? 그 상태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눌러 놓은 상태에서 자, 따라가는 거는 제대로 따라갑니다. 그리고 바깥쪽은 어차피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삭제해도 관계없으니까 크게 돌립니다. 그리고 시작 부분에 왔을 때 마우스와 컨트롤 키를 동시에 놓으면 지금 보는 것처럼 삭제가 선택 삭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또 다른 지점 요것도 삭제해야 되죠. 그러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따라가는 건 제대로 따라가고 바깥쪽으로 크게 돌리고 그죠? 됐고. 자, 요거는 이제 안으로 파고들었죠. 반대로.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다시 추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추가를 할 때는 Shift 키만 누르면 돼요. 요령은 똑같아요. Shift 키만 누르고 따라가는 거는 항상 뭐 삭제든 추가든 똑같아요. 이 제대로 된 경계선을 따라가야 돼요. 다만 돌릴 때 이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 어차피 또 들어가는 거는 관계가 없죠. 그래서 안쪽으로 크게 돌려서 시작 부분에 와서 마우스가 Shift 키를 동시에 탁 놓으면 이렇게 추가가 되게 되어 있죠. 자, 또 이제 수정할 부분을 찾습니다.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자, 여기 또 있죠. 자,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먼저 삭제를 해야 되죠. 선택, 그죠? 컨트롤 키를 누르고 경계선 그대로 따라가고 바깥쪽으로 크게. 자, 이제 요령이 조금 되면 이것처럼 이렇게 영역이 조금 넓더라도 한 방에 해결할 수도 있어요. 자, 뭐 여기 붙어 있어서 여기는 할 필요 없지만 요 부분도 통과를 해서 이까지 걸쳐 가지고
바깥쪽으로 크게 돌려서 이 선택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컨트롤 키를 딱 누르고 제대로 따라갑니다. 제대로 깔아놔서 자 여기 끊어줘야 되니까 이제 바깥쪽으로 크게 돌려서 처음 부분에 가서 뭔가 이상하게 됐습니다. 뭐 어쨌든 됐네. 이쪽 귀퉁이로 가면서 여기를 이 스크롤 바를 눌러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네. 그래서 갑자기 이 위에 부분으로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네. 이런 상황. 그래서 경계선에는 이놈이 작업할 영역이 걸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네. 그죠? 좋은 예를 보여줬습니다. 자, 요거도 여기까지 한 번에 삭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령이 붙으면 이런 것들도 딱 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번에 다 수정을 해야 되겠다. 컨트롤 키 누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제대로 따라가고, 그죠?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에 끝낼 수도 있다. 바깥쪽으로 크게 돌리고, 그죠? 자, 여기는 추가를 해야 되죠. 추가를 해야 되니까 Shift 키 누르고 제대로 따라가고 안쪽으로 크게, 여기도 추가를 해야 되죠. Shift 키 누르고 바깥쪽은 제대로 따라가고 안쪽으로 크게, 그죠? 자, 요것도 추가해야 되죠. Shift 키 누르고 바깥쪽 제대로 따라가고 안쪽으로 크게. 그러면 굉장히 매끄럽게 이렇게 선택이 되어집니다. 자, 요거는 삭제죠. 컨트롤 키 누르고 자, 요건 추가죠. Shift 키 누르고 제대로 따라가고 안쪽으로 크게. 자, 이제 반 바퀴 돌았습니다. 자, 요거는 컨트롤 키 누르고 제대로 따라가고 바깥쪽으로 크게. 이건 넣어야 되니까 Shift 키 누르고 제대로 따라가고 안쪽으로 크게. 자, 이건 삭제해야 되니까 뭐 수정할 게 많네요. 컨트롤 키 누르고 바깥쪽으로 크게. 자, 이거는 이제 집어넣어야 되니까 Shift 키 누르고 안쪽으로 크게. 자, 요거는 삭제해야 되니까 여기서 많이 잘못되어 있네. 바깥쪽으로 크게. 그래서 자,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
바깥쪽으로 크게. 집어넣어야 되니까, 삭제해야 되니까 바깥쪽으로 크게. 삭제. 이 정도만 뭐 연습해 보면 충분히 연습이 될 겁니다. 그죠? 집어넣는 거 안쪽으로. 삭제. 오케이. 대충 뭐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 돼가죠. 삭제. 이것도 한 방에. 이제 다 됐습니다. 집어넣는 거. 자, 됐고, 이제 이 더듬이 부분 이런 거 할 때 일단 주변을 깔끔하게 해놓은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합니다. 일단 여기는 일단 삭제니까 자, 이 부분은 삭제.
자, 이렇게 주변 정리를 다 해놓고 나서 이 더듬이 부분은 지금보다는 더 확대를 시켜서 충분히 선택하기가 좋게 만듭니다. 좋게 만든 다음에 땅 따먹기 하듯이 중간 잘라가지고 집어넣는 거죠. 집어넣는 거니까 Shift 키 누르고 쭉 따라가고 대충 여기서 끊어가지고 집어넣고, 그죠? 그 다음에 뭐 움직이기 전에 보이니까 여기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끊어놓고, 자, 더듬이가 아무리 긴 것도 몇 번만 하면 이렇게 끝부분이 보이는 지점까지 옵니다. 끝부분이 보이면 이제 자신 있으면 한 방에 하면 되죠. 중간에 하다가 좀 틀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비스토리 기능을 이용해서 그 전 상태로 가서 다시 하면 되죠.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이렇게 한 방에 이제 한쪽 뒤로이 됐고, 나머지 이제 마지막 단계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이제 축소를 쫙 시켜보면 선택이 제대로 딱 될 수가 있죠.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로 카피해 가기 위해서 컨트롤 C를 하면 된다 했죠. 컨트롤 C 혹은 이 편집 기능에서 복사, 이게 어차피 단축 키가 컨트롤 C니까 컨트롤 C 하면 잠깐 복사되었습니다 라고 나타납니다. 그죠?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데 가서 얘는 이제 보이지 않게 해도 되고, 그림 있는 쪽에 가서 컨트롤 V 혹은 붙여넣기. 그러면 나비 선택된 이미지가
레이어로 들어오죠. 네. 들어오는데 이제 이게 위치에 따라서 지금 뒤로 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놈의 위치를 위로 올리면 이렇게 보이게 되죠. 나비가 크기가 안 줄어드는. 거기는 이제 줄여야 됩니다. 워낙 크게 떴기 때문에.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이라고 있습니다. 선생님 여기 순서. 순서. 얘를 딱 하면 지금 보듯이 이제 맨 지금 대상으로 했던 현재 나비의 이미지가 전체가 선택이 되니까 대각선 쪽에 가서 충분히 줄이면 그리고 방향도 틀면 내가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이미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게 되게 많죠. 그죠?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원 이미지를 다시 복사해 올 필요 없이 그 컨트롤 C 요 자체를 컨트롤 C, 컨트롤 V 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오면 됩니다. 컨트롤 C, 컨트롤 V. 그러면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똑같은 놈이 똑같은 위치에 중복이 돼서 그런 거니까 금방 복사한 놈이 지금 선택이 됐죠. 그래서 얘를 마우스를 집어가지고 다른 장소로 옮기면 이렇게 달라지고 방향도 다르게 틀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하나 했던 게 이 나비 이미지에 대해서 똑같은 나비 이미지에 대해서 다른 나비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필터를 적용을 시켰죠. 그래서 선택을 하고 요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위에 필터 뭐 다른 것들은 시간 날 때 해보면 되는데 이제 손쉽게 하기 위해서 효과 라이브러리 쪽에 보면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는 이거 눌러보면 이제 다른 모양의 나비가 이렇게 선택될 수 있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좀 괜찮다 싶은 거 선택을 하면 됩니다. 좀 완전히 좀 파란색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요 놈을 선택하면 이렇게 일단 보이죠. 잠깐 보이는데 보였을 때 요걸 하겠다 하면 적용을 하면 돼요. 그러면 사이즈도 조금 더 줄이면 완전히 이제 그리고 방향도 틀고 이러면 완전히 다른 나비가 돼 있죠. 또 컨트롤 V 해서 한 마리 더 만들어서 한 3마리 정도를 만듭니다. 그래서 이 꽃을 향해서 이렇게 조금 떨어진 곳에서 갈까요? 이렇게 날아가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필터 적용시켜서 효과 라이브러리 흑백으로 해서 좀 골드빛 나는 걸로 할까요? 자, 이렇게 하면 완전히 다른 나비가 되죠. 적용. 사이즈도 조금 줄이고, 그죠?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또 필터에 그림자를 좀 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. 우리 야간에 이렇게 적외선 카메라 이렇게 하듯이 반전 기능이 그거에 해당되는데 여기 지금 반전, 예, 뭐 아니면 포스트화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색상 이렇게 바꿔가지고 포스트 컬러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필터 있습니까? 조정이 맨 밑에 반전이라고 있어. 솔라라이즈 이런 것도 있고. 뭐 이상한 나비들 많이 이렇게 이거 시간 있을 때 그냥 해보세요. 뭐 이런 것도 있고 외부 광선. 요 그림자 주는 방법은 재밌는 게 있어요. 이게
이렇게 보면 위에서 딱 비추면 밑에 그 꽃 쪽에 이렇게 그림자가 조금 이렇게 지면 좀 그것도 보기 괜찮겠죠. 여기 보면 필터에 드롭 섀도우라고 있습니다. 필터에 드롭 섀도우. 예. 딱 바로 딱 그림자 지죠. 그죠? 드롭 섀도우. 그리고 이거 그릴이나 이런 거 조정할 수 있어요. X 옵셋은 내 이미지에 붙는 정도고 Y 옵셋은 그 위쪽. 아, 이쪽으로. 그러니까 X 옵셋은 수평 방향이라고 보면 되고. 그래서 이걸 좀 많이 주면 많이 떠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, 그죠? 아, 위로 넣고. 뷰러도 지금은 이제 요 뷰러가 뭐냐면 요 사이 이 경계선 있잖아요. 네. 이 부분을 지금 너무 이렇게 원래. 딱 하는 것보다 좀 희미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그래도 뭐 약간 희미하게 하는 게 괜찮겠죠. 불투명도는 이 그 그림자의 투명 정도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적용 그다음에 나머지 또 해보세요. 얘도 필터 드롭 섀도우 딱 하면 뒤쪽으로 생기죠. 네. 안쪽으로 생기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이게 그 빛이 한쪽에서 비쳐야지 양쪽으로 안쪽으로 생기면 안 되잖아요, 또 그죠? 생긴다. 그죠? 얘도 해보세요. 굉장히 똑똑합니다, 얘. 그죠? 그리고 이제 X 옵셋을 좀 많이 주면 뒤쪽으로 많이 생기죠. 그림자. 그죠? 적용.